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이게 뭐 큰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지 않는 거라면 뭐 쉽게 결정을 하겠지만 사인 한 번 함으로써 혹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거의 뭐 몇백억 손해가 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고민을 할 거예요. 대표나 뭐 그런 결정권을 가지는 임원들은 엄청 고민을 할 거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검토해서 리스크를 판단하고 잘 됐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딱 내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결국에 좀 이제 본인 생각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 결국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맞이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까?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횡령죄하고 배임죄가 있잖아요. 그 두 개는 하나의 법조문에 있어요. 356조 1항 2항이 있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배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고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에요. 여러분, 재산상 이익은 재물의 특별관계거든요. 이게 재물 그러면은 뭐 딱 유형화가 되는데 재산상 이익 언뜻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재산상 이익이라는 것이 가지는 추상성, 어떤 특별성 때문에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가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피고인들은 보통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꼭 배임죄뿐만이 아니라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죄 주장을 할 때 가장 좀 쉽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은 고의 부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형사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인식과 그런 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했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뭐 그거 인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피고인이 저는 그럴 고의가 없었습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그 피고인의 범죄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뭐 대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무죄 다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대표가 충분히 자기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떤 경영 결정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잘 안 돼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다. 그랬을 때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쟁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가 경영 판단의 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고의 여부 이렇게 문제를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회사가 A 회사가 B라는 산업회사의 기술금융 자금에 대해서 A 회사 명의로 지급보증을 했어요. 이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A 회사의 대표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판단해서 지급보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안 된 거예요. 잘 안 돼가지고 그 지급 보증액만큼이 회사의 손해로 된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대표, A 회사의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를 했어요. 이 사건에서 이 A 회사의 대표는 판사님 저는 죄를 지을 배임 행위를 할 그런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이 지급보증 행위가 잘 된 회사에도 이익이 되고 제가 그 당시 기준으로 모든 자료, 전문가 상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논문, 모든 지표를 다 검토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급보증이 잘 안 돼서 저희 회사에서 그 보증액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됐고 저는 저의 개인적 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든 이게 잘 되면 회사에 큰 이익이 된다는 그 가치와 목표만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범죄, 배임 행위를 할 인식과 의사,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배임죄 고의를 부정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 사람의 이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부정하는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건가? 왜냐면 손해 났잖아요, 회사에.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익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배임죄 객관적 구성 요건은 다 충족되는 거예요. 그럼 배임죄 고의가 있었냐? 이 배임죄 주관적 구성 요건 가지고 무죄 유죄가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피고인은 필사적으로 판사님, 저는 정말 회사를 손해 끼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회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 고의를 부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처음으로 대법원 판례에 들어오게 돼요. 그 요건을 보면 첫째는 경영자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그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런 지급보증을 하고 뭐 뒤로 뭘 받아먹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슨 뭐 승진할 계기가 됐거나 이렇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어야 돼. 개인의 사적인 이익하고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의해야 된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하는 마음, 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위한다는 진실된 의도로 행동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확실하게 완전히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검토를 했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기업을 위한 방향으로 그 정보를 해석하고 적용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있다면 설사 회사에 엄청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업무상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충족됐다 하더라도 이 경영자에게는 배임 행위에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회사를 하다 보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한 것까지 나중에 잘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감옥?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경영 판단의 원칙과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고의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로 재판에서 실효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거의 이 업무상 배임죄나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변호사한테 오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 대표들이겠죠. 대표나 아니면 고위 임원들. 그런 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조금 더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든 뭐 객관적인 구성 요건은 명백하지만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없다는 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무죄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